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1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해. 왜? 그 시절에 그걸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쓸 수가 없다. 돌아도 안 간다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놓고 아 이게 애플의 역사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팩을 뜯는 상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 책은 오래돼도 정당성을 가진다니까. 책은 오래돼도 정당성을 가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1 그게 이제 막 재판 사판 막 쭉 나왔어. 초판의 정당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왜냐면 그건 똑같거든. 그건 똑같아. 그러니까 해리포터 초판 가지고 있으면 그 2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한대잖아 지금. 그리고 그 롤링 사인이 있고 뭐 이러면 더 올라간대. 해리포터가 그렇게 떡상할지 몰랐지. 아니 그건 가능하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가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년 뒤에 읽어도 해리포터는 해리포터 똑같다니까 팔자가. 근데 스마트폰은 100년 뒤에는 이거는 화석이고. 쓰는 스마트폰은 그때는 스마트폰도 안 쓰겠지. 근데 뭐 또 다른 걸로 사겠지. 그게 정당성을 가진다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변화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국 불교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근데 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면 부처님 말씀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해. 그게 지금까지도 충분히 정당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좀 덜 배운 놈들이. 그게 만약에 100% 정당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교리 발달사가 나올 수 없지. 교리 발달사는 뭐냐?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있어. 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걸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지. 그게 정당성이잖아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불교가 지금 이렇게 깔아앉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못해서. 초기 불교를 안 돌아가서가 아니고 현대적 리모델링이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 리모델링이 안 돼서. 그래서 관점 자체가 기독교 같이 유신론 종교하고 불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초기 불교가 어떻고 그 니까야를 독송을 해야 돼요. 아 미친놈들. 그렇게 독송해서 잘 됐으면 동남아가 그렇게 살 줄 아냐? 한 번만 생각해봐. 그게 정당성을 가지면 걔네가 북유럽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미얀마 수행하러 가는데 그렇게 수행하고 아라한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저게 뭐 하는 행동인데 우리 80년대 행동이에요 지금. 80년대 우리는 그나마 승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쟤네는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 지금 오래됐어요. 지금 그것도 사건 터진 지. 그런 게 정당성이 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러면 뭐 수행이라는 게 뭐 사회적이지 않아도 돼. 야 사회적이지 않은데 굳이 일반인들의 돈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그럼 네가 백장천주처럼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 개인적으로 그 백장천주의 그 백장사를 딱 가보고 왜 선동일치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장소를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공자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가 지금 공자하고 한 2,500명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공자가 살았던 그런 유적들을 가보면 이게 어떻게 했겠구나라고 통각이 좀 불러. 100%는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가면 이게 어땠을 것 같은데? 황룡사도 가보면 이게 어땠을 것 같은데? 이게 통박이 좀 굴러.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 백장충주도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백장 스님이 일일부작, 일일부식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어른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선동일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그 농기구를 다 숨겨놓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청규를 만들어서 뭘 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딴 사람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나마 저는 이해 못했다는 걸 제 스스로 압니다. 딴 사람들은 반복하면 이해한 줄 알아. 대부분 그래요. 익숙한 거하고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우리가 평생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지만 왜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지 생각해보는 놈은 없다고. 그건 익숙함인 거예요. 익숙함. 절할 때도 왜 절을 하는 거지에 대해 생각 안 해요. 그냥 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상 가서는 2번 절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그건 익숙함입니다. 내용을 아는 게 아니야. 익숙한 게 100년 되면 알 것 같아? 허리 굽혀서 100년 동안 인사하면 알 것 같아? 허리 굽혀서 100년 동안 인사하고 살면 치매 걸려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잘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착각 범위가 굉장히 넓어. 그래서 자기가 익숙하면 그걸 안다라고 생각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착각이 깨지냐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깨져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외국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네는 왜 허리 굽혀서 인사해?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물어보는 놈이 없어. 네가 물어봐, 내가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만나면 허리 굽혀서 인사하니까. 외국인 시각에서는 지네들이 안 하는 걸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하고 있다고. 지금 동아시아에서. 아니 그렇잖아. 네. 너네는 왜 허리 굽혀서 인사해?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한국 사람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생각이 환기돼요. 이게 시각이라는 게 좀 다르구나. 근데 딴 거에서 지들도 왜 악수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걔네도 익숙하면서. 그래서 내가 익숙하다고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비판이 뛰어나면 그게 사람이 발전해요. 뭘 찾아보게 되고 뭘 어떻게 접근해 보게 되고 이러면서 발전해. 그래서 저도 백장초기를 정하는 경우 당연한 거고 뭐 선동일치 산에 사니까 그랬는가 이랬는데 그 백장사에 한번 딱 가보니까 왜 그랬는지 막 정확하게 딱 가는 차 안에서 내가 얘기했다. 이거구나. 겁나 오지. 그냥 오지가 않고 겁나 오지.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아니면 얘네 못 먹고 살아. 얘네 못 먹고 살아. 그리고 이게 어떤 종교 공동체 같은 거였었어. 분명히 기도원 같이. 그래서 자기식에 어느 정도 이상 커지니까 자기식의 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학교에 뭐 급훈 있고 이러듯이 거기 이제 공동체야, 공동체. 그러니까 청주를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과 교류하면 그 제도를 따라서 살지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 미국 가면 몰본교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뭔 짓을 하냐면 땅을 수십만 평을 사.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외부인들하고 다 차단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몰본교 같은 데는 지금도 일부 닫혀져요. 그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주 법이 어떻게 결정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야. 그냥 야매로 그렇게 살아. 그런 게 청교였지 싶어. 초기 청교는 아마 그런 거였지 싶어.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상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외딴 데로 딱 섬처럼 있으니까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무언가 자기 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딱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통밥 빡 그러지. 이게 또 우리가 또 그런 데 또 신기가 있잖아. 거기 제가 가면서 진짜 저는 그런 구경은 처음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맹종죽이라고 하는데 왕대 이만한 거 이런 대숲이 그 근처에 있는데요. 야, 차를 4시간 타고 가는 그런 대숲이야. 4시간. 야, 대숲이. 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팬더 천국이다. 그렇게 외진데라고. 섬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접해봤을 때 외연이 훨씬 더 넓어져. 본 얘기로 돌아와서 그거는 일단 속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이 꼭 절대점이라고 보시면 안 돼. 부처님이 절대점이면 지금도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계속해서
최고로 하겠지.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 절에서 찾는 걸 보면 여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뭐 관세음보살을 찾든 아미타불을 찾든 아니 그렇죠. 비로자나불을 찾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1년에 한 번 찾더라 절에서. 그러니까 그 다양성 자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적합한 것은 무엇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조건 안에서 같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다양성.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도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주관성이거든요. 주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중국 명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초기 불교나 윗바사나 이런 거에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이런 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거 빠지면 안 돼. 걔네들 다 구라 치는 거야. 근데 구라를 치는데 왜 걔네 구라는 사실처럼 보이고 우리 거는 좀 낮게 보이냐면 그 유럽에서도 똑같아요. 유럽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주교를 꼰대 종교로 봅니다. 사근 사람들끼리 몇 명 있는 할매 무슨 경로당 딱 이런 식 인식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젊은 사람들 천주교 안 가. 아니 실제로. 그래서 유럽의 종교인구 비율을 보면 천주교가 다 10% 이하입니다. 개신교는 거의 없어. 그럼 뭐 개신교입니까? 아니야, 가봐. 유럽의 6국, 7국, 10박 12일, 11박 12일이 아니고 12박 12일 이런 거 가봐. 다 성당이지. 교회 있나?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그거 가본 분들 아시잖아. 다 성당이잖아. 근데 성당 가보면 어때? 썰렁해. 얘네 장사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조금 우리랑 비슷한 건 있어. 초 팔고 이렇게 2유로야 2유로. 초 하나 사면 2유로. 그런 거. 우리보다 좀 세. 우리는 1,000원에 파는데, 그치? 작은 거, 이만한 거. 저는 큰 거 말고. 그래서 얘네 장사 잘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걔네 종교인구 조사하는 걸 보면 천주교가 다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불교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종교인구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할매들 꼰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약간 세련된 종교. 새로운 뭔가 명상 이런 흐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반대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아. 우리는 뭘로 보냐면 유교나 불교는 우리는 약간 꼰대, 작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주교는 별로 좀 이게 좀 또 이미지가 또 달라. 그리고 개신교는 서구적인 거, 약간 좀 세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느낌이 또 그렇다고. 근데 저쪽은 또 정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익숙한 거를 다 이렇게 꼰대로 보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불교를 봐도 한국 불교는 약간 꼰대에다가 상태가 매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동남아시아나 그리고 티베트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 끝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야, 그렇게 괜찮은데 저렇게 살겠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렇게 괜찮은데 걔네는 그렇게 살까? 이 한마디면 해결이 되거든? 그리고 외국인은 어디를 보는 거냐면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유럽에 가서 유럽에 가면 서유럽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성당 투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당 투어. 도시하고 성당 투어예요. 도시에 랜드마크 몇 개 가고 성당 몇 개 가고 일정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 유럽 가서 절 가봤어? 걔네가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해? 성당 가겠어? 교회 가겠어? 안 가. 걔네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겠어? 유럽에서 와가지고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봅시다. 이게 미친놈이요. 그리고 당연히 여행사 프로그램에는 전통적인 들어가 있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래서 걔네 성당은 뭘 보는 거냐면 최고 A급을 봅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거는 최고 A급을 봐.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인을 만나게 되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 나오겠지. 그런 생각 안 들어? 맞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에 가서 만나거나 보는 모습은
걔네의 실상을 보는 게 아니고 허상을 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걔네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낚였지. 하지만 실제로는 걔네가 문제가 더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걔네가 전체 집단이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들이 쉽게 만나는 사람들처럼 성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떡상했지.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동남아시아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는 일본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한 번씩 미국과 유럽에서 거쳐간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학 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전부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남방불교가 한번 바람을 불었어요. 인도학하고 남방불교가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뭐 신지학회네 어쩌고 이런 것들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근데 지금 왜 유럽에 그렇게 걔네들이 먹히지 않느냐? 걔네가 검토한 바로는 아니야. 근데 왜 한국에서는 저렇게 되느냐?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촌놈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야, 지금. 유럽이나 저 미국 사람들이 저게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윗바사나 저렇게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뇌과학 이런 게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명상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런 걸로 그냥 해버리면 되지. 왜냐면, 그리고 명상 그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건 절대 하면 안 돼. 새로 만들어진 거 하면 절대 안 돼.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신적 부작용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소송을 못 해. 일종의 의료사고인데 네가 입증해야 돼. 못 이깁니다. 왜? 야, 씨,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의사지. 아니, 안 그렇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족보 떨어지는 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윗바사나 같은 거 저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저거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의 윗바사나는.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미얀마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미얀마에 수행하러 간다는 거예요. 중기불교는 언제나 스리랑카를 얘기하고 미얀마에는 수행하러 간다는 게 그 뜻이에요. 네.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던 어떤 수행이면 여기서 해야지. 왜 거기 가서 해? 미얀마에 저 남방불교가 들어간 거는 500년대쯤에 들어갔어요. 500년대쯤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늦어. 우리나라보다 더 늦어. 우리나라가 376년에 고구려에 불교 들어오고 384년에 백제에 불교 들어오고 527년에 신라에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 지금 다 미국에서 한때 바람 불었어. 그래서 8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대 후반에 달라이라마가 노벨 평화상 받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미국이 티베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계속 중국을 견제하면서 계속 약을 팔고 중국이 싫어할 만한 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홍콩 얘기하고 대만 얘기하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 얘기를 해도 티베트 얘기는 요만큼도 없어. 언론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 번을 얘기를 안 해. 오바마만 얘기 안 했느냐? 아니 오바마가 아니고 저 트럼프만 얘기 안 했느냐? 바이든도 한 번도 얘기 안 해. 왜? 담을 빼고 버렸어.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만은 가능성이 있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가능성.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얘네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홍콩도 얘기를 해. 홍콩은 이미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 그리고 영국이 다 넘겨줬잖아. 그런데도 거기까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야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이런 거 내정 간섭이다. 왜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긁어. 그죠? 그래서 짜증 더럽게 나게 하지 지금. 아니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 제 말에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런데 티베트 얘기를 하느냐? 안 해. 왜? 이건 끝났어. 너네는 그냥 그러고 살아. 너네는 다 됐어. 이 뜻이야. 그러니까 뭐 수행적인 데서 그러면 뭐 관심을 받고 끝났어. 다 까봤더니 꽝이야. 복권, 그러니까 실리도 없고 이거는 무슨 뭐 내용도 없고 그냥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 불교도 검토를 한 번 했어요. 그 스즈키 다이세치 들어갈 때. 그래서 일본 불교도 별로 영향을 못 줬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동아시아의 선불교, 특히 이 한국의 선불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국이 정조국인데 이게 정조국인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저희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당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거는 까지지 않은 복권이야. 아직 안 긁어졌어. 제대로 검토를 안 했어, 여기까지. 이런 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정당성이 있는 거고,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가장 큰 장점을 예를 들으라고 하면, 저는 선불교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하게 보는 거, 항상한 관점으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주인공이 어떻고 이목구가 어떻고 그래서 이걸 항상 관점에서 봐. 이거는 이렇게 보면 골로 갑니다. 이렇게 보면 골로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왜 저게 안 되느냐? 이유는 저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진화론하고 정해준다. 진화론하고 정해준다. 인간은 악하다니까. 악한 걸 제도나 문화로서 이렇게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악인의 후손이야. 선인의 후손이 아니고 악인의 후손이야. 선하고 양심적이고 다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근 들고 할 때 다 죽었어.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양보해줬어. 뺏어 먹은 사람만 살아. 이거 봐. 등치 봐. 뺏어 먹은 것처럼. 그래서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나는 삶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이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책이 있잖아요. 마이클 세턴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거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타를 가장하는 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뺏어가면 문화재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걸 되게 자꾸 하면 집에 넘어가서 그러는데 문화재도 그런 거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걸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뺏어가지 않는다니까. 사간다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문화재가 있어. 근데 이게 원래 얼마짜리냐면 이게 1억짜리거든. 근데 이 사람한테 너 이거 얼마라고 생각해? 이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5만 원이야 이런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10만 원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사돈의 8촌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다 긁어와. 이걸 내가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을 벌었지. 5만 원을 벌었지. 하지만 그 물건이 다 숨습니다. 그렇지. 왜? 나는 10만 원을 주고 사도 이거 1,000만 원 받고 팔면 돼. 그래서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뺏어가지 않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지능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를 호구로 보는 거예요. 야, 씨, 5만 원짜리를 좀 바보 10만 원,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지. 해피하지. 당연히 해피하지. 야, 씨, 5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지고 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갖고만 와. 그냥 내가 다 10만 원을 매입해줄게. 다 긁고 와.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요? 더 지능적인 사람이지. 뺏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걸 뺏어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나는 2배로 줘서 사주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지. 이 사람 볼 때 뭐 다 선한 사람이잖아. 그때 지능적 악이지. 지능적 악. 딱 한 번 거래하고 끝낼 거면 뺏어도 돼. 근데 중장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게 더 심해. 우리 IMF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저것들이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뭐 총을 들고 와서 우리를 좁혔어? 아니에요. 금융 뭐 이렇게 쫙 하고 뭐 저거 하고 그래서 돈으로다가 착착착착 하더니 기업들을 다 후려가.
그런데 몇 년 있더니 뭐 1조를 남겨 먹었네. 어쩌네. 뭐 그런 거 나오잖아. 로스타, 뭐 먹튀,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바보지, 씨고 먹튀는 뭔 먹튀야. 걔네는 정당하게 산 거지. 우리가 얼삥 해가지고 마치 그 문화재 뺏기듯이 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야, 너 형편 어렵지? 야, 내가 10만 원. 이러고 그 딱 똑같은 지금 상황이 터진 거야. 그런데, 미국이나 그런 서구의 그런 금융자본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게도 말도 못해, 이게. 그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IMF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말려가지고 자살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얼마나.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게 남아서 뭐가 있냐면, 노년 빈곤이라고 하는 게 남았어요. 노년 빈곤이라고 하는 게 남았어요. 그때 퇴직금 같은 거 다 중간정산해주고 뭘 투자하고 뭐 다 날렸지 뭐. 주식이나 사갖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으면 떼돈 벌었을 건데, 그렇게 하면 또 돈 없는 사람의 특징이 또 넣었다 뺐다 씨 속다들 하면 일어났다 또 방정을 떨거든. 그러다가 다 날리고 지금은 이제 집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아니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을 쏜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헐값에 나온 걸 그냥 사줬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안 사줬으면 너 더 어려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지능적 악.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발전할수록 세련되고 더 신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더 공격적일 거다. 왜? 인간은 문명이 올라갈수록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단 총칼로 찌르고 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 돌려서 깎지 이제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조용히 조져버린다고. 그게 문명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문명사회. 예전같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 그거는 원시사회지. 그건 원시사회.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악하다고 하거든. 그리고 선이나 악이라는 거 하는 걸 규정할 필요가 없어. 왜? 이 불성을 변화로 봐버리는데.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불성에 대한 해석 방식이 항상하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변화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왜 그게 가능하느냐? 중국의 화엄 철학에 보면 사사무해복계, 그 다음에 선에서 보면 뭐냐면 일상다반사, 그러니까 사는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다반사. 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깨달음이다. 장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고. 장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기와장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천안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줌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완전하니까 높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하니까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곳에 있으면 정적일 필요가 없고 그냥 동적이면 돼. 그게 일 위에서 배운다고 하는, 우리가 살면서 그 삶 속에서 배운다고 하는 사상마연이요. 사상마연. 일 위에서 연마한다고. 그러니까 명상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명상 자체가,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지. 그건 중국 철학에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중국 철학은 행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유리되지 않는 거지. 명상과 유리되지 않는 거야. 단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도 머리로만 이해해도 천동설에서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천동설에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지동설을 이해하고 태어나는 놈은 없어. 우리는 경험적인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태양 뜨고 지고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애는 천동설부터 판단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머리가 익으면 부모가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좀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거 같다. 이 인간은 믿어도 되겠다.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해. 이 인간은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렇게 애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주고 이러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독 탔을 수도 있잖아. 이 인간이 내 부모인가? 이렇게 하면 한 2살, 3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울 거야. 성취할 거야.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먹기 싫어하면 야 엄마가 너한테 안 좋은 거 주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 그게 애들 합리성이 굉장히 안 좋아. 진짜 좀 너무 좀 무식하게 접근하는 거거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근데 이러하니까 이게 너한테 필요해. 그리고 그거 애들 교육할 때 꼭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교육학이나 이런 거 하면서 배우는데 아무리 애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두세 살 돼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설명을 해주면 애가 납득을 해요. 그리고 다시 때를 쓰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기차 같은 거 타고 가면 기차간에서 엄마한테 뭐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런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삶은 달걀 뭐 이런 쓸데없는 거 지금으로 보면 저걸 굳이 저 안에서 퍼먹었어야 됐나 싶은 것들을 먹어. 그죠?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애가 자기도 이제 정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엄마들을 보면 그게 이제 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엄마들을 보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사줘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애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왔을 때 저거 왔으니까 사줘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엄마를 생각하냐면 엄마는 신뢰할 수 없구나.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돈 뺏기라고 해서 돈 좀 뜯어가고 이러면 이거는 100% 신뢰할 수 없는 이건 100%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되면 피곤해요. 그래서 납득시켜주는 게 좋아. 그리고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왜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걔한테는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야, 걔 배변 훈련하고 맞아요. 먹을 거 할 때 보면 딱 얼굴 보면서 얼굴 눈을 딱 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뭐 때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엄포만 놓는 거야. 뭐 PT병 같은 거로 바닥에 놓고 때리고 그리고 아니면 종이 말아가지고 콧잔등이나 한 대 때리고 폭력적인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걔한테 너 여기다 자꾸 오줌 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저거 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 걔도 알아들어. 걔는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왜 자식은 그렇게 교육 안 시켰는지 모르겠어. 자식도 두세 살에서 애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렇게 교육하면 알아들어요. 그게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더라니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설득이라고 하는 이런 합리성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삶 자체가 움직임이 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재밌지. 선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걸 이해하고 선동설을 내가 생각을 하다가 나는 선동설, 그 다음에 지동설로 딱 이해를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 선동설을 안 가다 그랬잖아요. 치매가 아닌 이상은 다시 선동설로 안 가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맞죠? 그거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철학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적 견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일상인데 일상 자체가 달라져.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이때도 해가 뜨고 졌고 이때도 해가 뜨고 져.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져. 그게 사는 산 물은 물이에요. 똑같이 사는 산 물은 물인데 내 관점이 달라진 거야. 현상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거고 한 사람은 행복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게 중국 어떻게 보면 이 선불교가 얘기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식만 바꾸면 그 인식을 바꾸는 걸 선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도노라고 해요. 도노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바뀌면 다시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내가 지동설을 이해했는데 야 며칠 잤더니 천동설로 되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확실하게 이해하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하면 안 돌아가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도노, 돈수라고 해요.